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의 김현 변호사. 네, 신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일하게 된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 우리 김현민 변호사의 이제 합격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져주셨어요. 아, 이 변호사 되게 잘생겼다. 아.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네. 똑똑하다. 네. 그런 얘기 축하드린다. 빼고. 네. 빼고.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 빼고. 빼고. 아니, 농담이고요. 다들 이제 너무 멋지다, 똑똑하다. 실제로 되게 엘리트한 변호사님이시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신데 최근에 또 판례 동향을 또 살펴보시나 봐요. 그러게요. 이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법리 파기한 거를 또 올려주셨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사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수험생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좋으신 분들한테 공부할 때 좀 보태 써라 약간 이런 거로 차용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판례고요. 무려 공보실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사건입니다. 네,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판결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가 사건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전원 합의체 판결은 보통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대법원 대법관님들께서 전원이 합의해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주제가 채권 채무 관계. 우리는 다 채권 채무 관계로 엮여 있잖아요. 모든 생활들이. 그쵸. 그 주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을 거고 사실 기존 법리 때문에 많이 좌절을 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법리 때문에 뭐 좌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좋아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기존엔 어땠는지 또 이 판례로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심 내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7월 24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급하게 보도자료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기호를 변호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사건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빌리고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채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법리를 이제 소멸시효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일부분 제가 빌린 돈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을 때 이제 우리 판례가 기존에 취했던 법리는 이 돈을 갚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실과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된다는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의미로 제가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지만 당연히 뺐습니다 라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추정을 해왔어요. 네. 사실상 추정을 해왔죠. 네. 근데 이런 추정이 대법원에서는 안 맞다, 경험칙이 안 맞다, 그러니까 상식이 안 맞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김현민 변호사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민 변호사님이 저한테 시효가 지난 다음에 돈 언제 갚을 거냐 그래가지고 좀만 기다려줘 하다가 100만 원 빌렸다면 1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좀만 기다려줘 하면서 10만 원을 주는 행위, 이 행위가 과연 뭘까? 그죠? 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 10만 원을 주는 행위와 뭘까? 관련해서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너 10만 원 주는 순간 너 돈 다 갚아야 된다, 이게 기존의 어떤 법리였다면 지금 대법원 판례는 10만 원 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가 어떤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고 네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부분도 혹은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10만 원을 주는 행위, 이 사람은 채권자를 잠재우는 거죠. 일단 10만 원이라도 받아. 근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태여서 이제 주는 건데 글쎄요. 66년 판결이더라고요. 기존의 추정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 대법원 66-2173 판결이라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추정 법리를 만든 이유가 당연히 채무자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좀 근저에 있지 않았을까. 채무자가 갚는 행위라면 당연히 이거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걸 전제한 거다. 법원에서 이제 추정으로서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2025년에 들어서 거의 60년 가까이 지난 현실에 안 맞는다. 저는 여기서 대법원이 얘기한 경험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을 내면서 대법원은 시효 이익,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생긴 사람이 이거를 일부분 적은 금액을 줬다고 이 큰 이익을 다 포기하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 약간 이런 취지로 공보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은 자기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사실도 사실 알고 있어요. 빌린 사람이라면 응당 갚아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 선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멸시효 제도 같은 경우에 너 나한테 20년 전에 돈 빌렸잖아, 그거 내놔 했는데 그때 현금을 줬잖아 했을 때 현재 법적 상태가 너네가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와 있었으면은 안 갚은 상태가 맞을 것이다 해서 그런 상태
상태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뭐 10년 전에 돈 잃지 않고 또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또 돈을 현금으로 줬으면은 그런 증거들이 분실될 수 있으니까 정말 긴 기간 이제 그거를 법에서는 보통 10년으로 본 거죠.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는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진짜 진실에 맞을 것이라는 거기서도 경험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웬만하면 다 이제 계좌이체를 그쵸, 통해서 계좌이체.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 불분명이라든가 아니면 입증 곤란이라는 취지가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칙이 즉 법적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면의 경험칙이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느냐 이에 대한 경험칙에 대법원이 좀 더 집중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근데 이게 약간 대법원 입장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 게 이제 피고한테 4억 6천 정도가 배당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한테 4억 6천 정도가 배당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원고가 언제 빌렸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심 판결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4번에 걸쳐서 2억 4천 정도 빌렸고 갚은 거는 이제 시효 완성된 다음에 1,800만 원 정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험칙상 이 1,800을 갚은 행위가 전체 채권을 인정한 것이겠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 근데 뭐 저도 법리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채권자가 기다려준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행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채무자 숨쉬게 해준 채권자는 사실 소멸시효 완성돼가지고 돈 못 받고 촉을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돈 다 받아가는 돈 다 거잖아요.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뭐 이자 채권에 관한 얘기라서 언금과 좀뭐 동떨어져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뭐 법리적으로야 이해되고 물론 이제 좋은 이제 판결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속이 좁아서 그런지 되게 배은망덕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 갚을게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신 분이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거는 근저당 설정을 하셔가지고 채권자가 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게 힘이라고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비용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게 근데 이 근저당 설정하고서 사실 빠르게 권리 행사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집에 근저당 설정하시면 이거 경매 날아가면 또 채무자 이제 있을 곳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다리고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이자 독촉하면은 또 채무자랑 또 관계 안 좋아지니까 또 가만히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채권 행사했을 때는 기간이 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개 의견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았다라는 일정한 좀 사실행위죠. 이 사실행위가 이제 변호사들은 흔히 채무 승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채무 승인이라는 법률 사실이 시효이익 포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견 추정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에 내가 돈을 좀 갚은 거는 너는 결국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행위를 한 거야 라는 추정을 한다는 게 이제 이번 전원합의체 취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견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수험 생활할 때 돈을 많이 빌려봐서 알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이자가 정해진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번 달 이자 얼마 쌓인 것도 그치. 알아요. 모를 수가 월에 없어요. 50 채무자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타당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채권자 시각에서 보는 거죠. 채권자 시각에서 보긴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현재도 타당하다라고 돼 있지만 다수 의견이 내건 논리도 굉장히 확고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왜 함부로 추정하느냐. 이 사람이 돈을 조금 갚았다는 그 사실이 소멸시 완성도 알았고 이걸 갚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게 과하다라는 것도 별개의견도 알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들이 실제 실무하시는 재판장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이 사람이 진짜 추정을 번복할 만한 그런 요소 없이 진짜 갚을 생각이었나? 를 검토해 왔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서 굳이 몇십 년간 쌓여온 법리를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법리를 바꾸니까 정작 일반인들은 이제는 돈 일부 갖고도 주장 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법적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이 좀 더 확고하게 이제 법리 설시를 할 때 이런 판례가 냈을 때 논리적 타당성은 이러해서 나옵니다. 근데 별개 의견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갚지 않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오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를 좀 법리 속에 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모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혼란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또 이제 소송법적으로 좀 이게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돈을 갚은 행위와 관련해서 갚은 사람 입장에서 나 이거 몰랐어요라는 그 입증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걸 실패하면 이 채무자가 이제 지는 개념이죠. 근데 그죠. 지금은 반대로 채권자가 저 채무자가 알았어요라고 하는
입증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가 바뀐 거지 소송법적으로는 충분히 공방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어쨌든 어떤 기본 베이스가 좀 옮겨갔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오셔가지고 아 나 이거 되게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이거 계속 갚아야 돼요? 라고 문의가 왔을 때 혹시 뭐 완성된 시점 이후에 돈 갚았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 예 갚았어요. 그러면은 아 좀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돌려보냈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아 이제는 좀 이기기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하기 그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낸 손님을 다시 선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분들 혹시 그 김현 변호사님께서 같은 사유로 이제 돌려보냈다면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근저당 설정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저당 설정하시고서 안심하신 게 아니라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스케줄도 확인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 신청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이분 근저당권 설정하셨는데 시효 뭐 완성됐다는 판결을 받으셔서 이분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게 후회되실 거거든요. 날벼락이죠. 이렇게, 어떻게 예.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법률가들이 이제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비단 큰 사건이어야만 법무법원에 가는가라는 생각보다 언제든 편하게 들려서 상담 받아보시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상담받고 변호사가 보기에 야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거 신경 써 보세요 라는 자문도 얼마든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법률적인 고민이 생기신다면 법무법인의 상담을 자유롭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효 완성과 관련해서 따끈따끈한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해 주셔서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아니면 유익한 소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시는